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한동훈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 심판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장원 메모다 뭐 이것저것 조작이다 선동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됐으니까 홍장원의 메모에 대해서도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것을 그만두고라도 한동훈의 특징은 그가 성장한 배경이라든가 그가 활동한 것,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야가 좁습니다. 초인류죠. 그 부모도 장인도 그리고 자기도 서울대에 나와서 검사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1% 시야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부자죠. 부인도 변호사던가요?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시야가 넓다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미천합니다. 사실은 검사 생활 빼놓고는 윤 대통령보다는 정치 경험을 더 쌓은 셈이긴 하지만 법무장관하고 비대위 선거 이끌어본 거 그런 정도잖아요. 선거 대여섯 번 치러보고 대선에도 몇 번 나가본 사람에 비한다면은 정치 경험도 일천한 셈이죠. 그리고 검사 경험이 거의 전부죠. 사회생활로는. 그러니까 경험이 아주 단조로운 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번의 승리 체험을 했죠. 그 검사는 자력으로 한 셈이고 또 정치권에 나와서는 윤 대통령의 혜택을 많이 본 셈이죠. 그러나 자기는 또 자력으로 컸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이 역시 젊죠. 52살이면 뭐 아주 젊은 셈이죠. 그런데 검사들은 되게 그 피고들만, 죄인들만, 혐의자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기가 완벽하다고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은 많이 부딪히고 적도 많이 만들고 고소 고발도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유튜버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비판받는 것,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거 역시 경험이 일천하다는, 경험이 짧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과 발을 보면 말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발이 또 말보다 빠를 때도 있고 하여간 말과 발이 같이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말을 안 믿습니다. 발을 보고 믿습니다. 역시 한동훈도 발을 통해서 글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역량이 있지만 더 다듬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다급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떻게 끝나든 한동훈은 치명상을 입을 겁니다. 인생에도 정치력에도. 왜? 만일 탄핵 심판이 인용된다고 보세요. 그럼 받아들여지면 대통령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한동훈은 말 그대로 배신자 프레임에 그대로 갇히게 됩니다. 유승민처럼 그 전에. 지금도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이 많이 생겼잖아요. 배척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 당대표 할 때는 그 당원들한테도 인기가 높았지만 요즘은 당원들한테도 아니면 적극적인 지지층한테도 많이 배척을 당하잖아요. 오죽은 며칠 전에 그 경북대에서 그 북콘서트 요새 나온 책이 있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한동훈이 먼저죠. 그런데 경북대에서 하려다가 한 대배나 되는 그 배척단들, 그를 배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거기서 들어가서 겨우 뒷문으로 나왔잖아요. 아무튼 참 그것을 이렇게 열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다급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지 않을 기각이나 각하될 염려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여론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윤 대통령이 인용되도록 탄핵 심판이 인용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처럼 충분히 혐의가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또 아니라고 하겠죠. 아무튼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당내 기반은 거의 무너지겠죠. 그리고
당원들이 외면하고, 그렇다면 만일 대선이 인용돼가지고 실시된다 하더라도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으니까 대선 후보군에 끼기도, 후보에서 이기기도 매우 매우 힘들 겁니다. 즉 정치력이 급감할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자긍심에 젖어서 아직도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오히려 자기가 배신감을 갖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또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친한파 그리고 한동훈 검사 세력이라든가 하여간 그런 건 잘했더라고요. 조직 같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윤 대통령보다 낫던데, 아무튼 윤 대통령과 극한 갈등을 하겠죠. 그리고 친한파는 역시 세력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탈리아도 꽤 나오겠죠. 그리고 한해 영향력은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당 내외에서 급감하겠죠. 급히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랄까 제기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건데, 자칫하면 유승민처럼 거의 제기가 불가한 그런 상태도 갈 수 있을 텐데, 아직 젊으니까 젊으면 역시 또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급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경력보다도 더 어찌 보면 정치 경력도 짧은 윤석열이 이 대통령이 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뭐랄까요, 정치적인 야망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가 해온 일은 사실은 미천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경력이 화려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초인류들이 사는 집에서 초인류 생활을 했고, 현대고 나와서 서울대 검사, 다른 서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한 5% 이하 95%의 서민의 삶은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사무실에서 이 법조인들의 특징이 시야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자긍심은 굉장히 높은데 사무실에서만 사는 거잖아요. 사무실에서 보는 것은 대롱으로 하늘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온 일도 검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기 조직 내에서 뭐랄까 초인류로서, 검사는 똑같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개 사법시험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이 법조인들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하잖아요. 훨씬 더 차지하잖아요. 7, 80% 차지하던가. 아무튼 스카이가, 근데 서울대가 이 스카이에 또 2분의 1 정도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조인의 대다수는 유력한 서울대입니다. 지금 뭐랄까요, 헌법재판소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8명인데 그 8명 중에 7명이 이미선만 부산되고 나머지는 7명 전부 서울대 출신입니다. 이렇게 주요 법조계는 서울대가 장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서울대 중에서도 초인류는 한동훈인데, 그런 어떤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서민을 자기처럼 갖게 본다? 갖게 안 봐요. 저처럼 전북대 나온 사람을 그냥 같이 대학 나온 사람으로 나 그렇게 안 봐요. 저도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동훈의 의식 세계는 검사 시절에 어떤 특권의식,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비판만 해도, 비난하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이 되려면 멀었다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이 되려면, 서민이 되려면, 낮은 사람이 되려면, 낮은 데로 임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마 비난을 감수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검사 경력을 쫙 뺐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책 읽어보진 않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제 정치인이라고 와서 그런가 봐요. 아마 그 중에는 박영수 특검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때, 그때 삼성 수사할 때 주력으로 수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한이잖아요. 그런데 삼성 수사한 거 어떻게 됐어요? 삼성 10년 동안 괴롭히고 또 수감도 내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기업인들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번 보세요. 외국 사람,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 사람이 국가 고위직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니, 기업하는 사람이 국가 고위직에 들어가서 국가 그 행정 구조 조정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재명 같은 야당 대표도 그냥 귀찮게 만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이나 검사를 용인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삼성 이 창업한 사람이나 삼성 경영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훨씬 더 고민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담당위를 간다고 하지만은 삼성이나 이렇게 기업 경영하는 사람들은 작두위를 칼날위를 걷는 겁니다. 생사를 놓고 외주를 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기업인을 괴롭히면은, 검사들이 기업인을 괴롭히면은 국민들이 좋아하는 측면이 있어요. 부자에 대한 반감을 많이 쌓아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쭉 부자에 대한 어떤 배척심을 심어서 그런데, 흥분을부정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무죄가 나왔다잖아요. 이제 1, 2심 무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어찌 보면 그 검사 경력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사가 무위로 돌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나머지는 뭐 한동훈 한 게 뭐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검사 경력을 세탁해버리는 거 봐요. 빼냈다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유전 무죄다 해가지고 돈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벗어났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박영순 갇혔던가요? 그 특검의 그 우두머리는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검사들이나 판사들을 너무 높이 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기소하면, 자기들이 판결하면 그걸 다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판사들 요새 한번 보세요. 법조계 지금 국회의원의 20%를 법조계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한마디로 수준 이하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사 시절을 자기 스스로 부정해요. 한동훈부터가. 참 문제 아니겠어요. 얼마나 삼성이 지금 그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그 HBM이던가요? 아무튼 엔비디아한테 좀 인정 못 받아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송사에 매달려서 한 10년 동안 괴로웠으니 제대로 경영을 하겠어요? 진공 상태 같아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연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어떤 그 경영도 하고 창의적인 어떤 그 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제대로 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정치인 친구들 정말 문제 많아요. 똥 묻은 개가 정말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격이 매우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무장관 할 때 한동훈이 뭐 말장난 해가지고 좀 재미는 봤죠. 아주 가벼운 인기는 얻었죠. 그러면 그 인기 많이 빠졌죠. 검사 습관을 역시 못 버렸죠. 그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어찌 보면 이 여당이 야당 저 친구들 정말 선동과 조작과 싸움에는 똑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야당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있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이념 대결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꾼들을 이 국민의힘은 잘 못 이겨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이 닭싸움 잘하는, 말싸움 잘하는 한동훈이 이제 튄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이 탄핵 전국에서도 보면 정말 여당은 역시 기공자로 자라서 그런지, 편안하게 자라서 그런지, 이 정당하게 이렇게 끼어들어야 할 때라든가 싸워야 할 때라든가 버텨야 할 때라든가 그걸 잘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괜찮다고 이제 봐서 어찌 보면 윤석열도 임명했을 것이고, 한동훈이 거기에서 자기 몸값을 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거 잘하면 대통령도 한번 해볼 만하겠네. 어찌 보면 그건 윤을 등에 업고 호가5이죠. 윤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싸운 건데, 뭐 일당 10으로 싸운 측면이 있죠. 뭐 인정할 건 해야 되는데, 그게 어찌 보면 검찰력의 한계랄까요? 검사의 한계랄까요? 그걸 또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그게 항상 자기는 모류도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물러서지 않으려는 측면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역시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싸움하는 어떤 뭐랄까 기질, 싸움의 원리 뭐 이런 걸 보여준 건 그런 건 괜찮은 측면도 있었죠. 그러나 비대위원장 또 당대표 하면서 선거는 참패했죠. 왜? 선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패착은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이 어찌 보면 한동훈밖에 없었는가. 그래도 선거를 해본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서 추천도 하고 공천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그래야 되는데 선거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지자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니까 그냥 총선도 우습게 봐가지고 어찌 보면 윤석열이 많이 말아먹은 거고 한동훈도 꽤 말아먹은 셈이죠. 이래서 선거에서는 참패했잖아요.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역시 검사 시각을 유지하면서 뭐 내 책임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윤석열 책임이야 하면서 또 바로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어찌 보면 대응력도 부족했고 현실 지식력도 부족했고 절실감도 부족했고 극한 대결에서 배수진을 치고 이 뭐랄까 그 다음에 때로는 국민들한테 표를 애걸하는 구걸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저런 아쉬운 얘기를 해봤어야지. 그렇게 해서 역시 선거를 말아먹었잖아요. 아마 한동훈과 윤석열이 한 30석은 말아먹었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한 130, 40석 되면 이런 참혹한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세력이 한 20명 안팎 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지금 뭔가 보면 이 둘이 갈등하는 사이에 틈에 삐집고 온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홍장원의 메모는 그게 이제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유보하더라도 그 틈을 들어갈 그게 많은데 이 거기에 뛰어난 친구들이 뛰어든 그럴 가능성 꽤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걸 판단도 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너무 방심했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사라든가 그 장악력이라든가 상황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거 역시 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당한 측면이 있죠. 아무튼 말과 발이 너무 빨라요. 너무 다급해요. 제가 볼 때 역시 지금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인생 성향가로서 뭐 보통 사람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이 먼저다 하는데 이건 뭐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고 자신이 먼저죠. 누구나 인간은 자신이 먼저고 저도 제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이 그 재주가 뛰어나면 재승, 박덕, 덕이 박하다 그러는데 한동훈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역시 반반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탄핵 정국에서 너무 어찌 보면 그 결점을 많이 보여가지고 감점을 많이 당해서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이 대응력이라든가 뭐랄까 임기응변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측면이 있으니까 이제 재기할지 어쩔지는 지켜보겠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는 아마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정국은 또 변해서 지금 여권 대선 후보에 지금은 뭐 끼기는 끼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정도 이렇게 4인방에 끼기는 끼니까 한번 더 지켜볼 일이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말과 발이 좀 너무 빠르다. 그리고 아직 검사물이 많이 덜 빠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도 그 위에서만 논 친구들이 보여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생활한 사람들이 보여준 그게 자신은 몰라요. 그 어찌 보면 그 기질이나 성격을 바꾸기 굉장히 사람들 안 변하니까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그걸 절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좀 뭐 조갑전에 또 김종인이든가 누가 이렇게 그 가능성 하면 순진하니까 뭐 해주는 측면도 있을 텐데 달고 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뭐 얘기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참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50대면 이제 조금 더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텐데 그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감사합니다.